지난해 9월 달구시 한 주택가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4살 소년이 이웃집 아주머니를 살해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사건은 지난해 9월 14일 대구에서 일어났다. 14살 소년이 이웃집 아주머니를 살해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15시간 만에 검거된 14살 소년 이민우 군.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범행 동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자기가 평상시에 봐왔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텔레비도 보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그러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혼내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당하는 걸로 봐서 뭐 순간적인 도피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됩니다. 강도나 살인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이 군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분석팀은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이 군에 대한 심리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그는 성적과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졌을 뿐 평범한 학생에 불과했다. 중학교 3학년인데 불량스럽고 이런 건 없고 여러 가지 후천적으로 가정 환경이라든지 주위의 상황 때문에 자신은 물론 성격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울려가지고 아주 총명에 일어난 범죄거든.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이 군. 그러나 그의 생각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상상과 공상의 세계에서 살았다. 나이도 마찬가지로 절단이 됐죠? 다시 한번. 말수사가 돼가지고 막 순간 이동을 하고 땅을 많이 사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왕을 시켜. 그 다음 자기는 거짓 촬영으로 암행어사처럼 정복을 순회하면서 착한 사람이시면 왕에게 말해서 벼슬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한 부자고 왕국을 가질 만한 재력이 있는데도 자기가 왕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자기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만. 예. 넌 어떻게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그렇게 앉아있니? 어? 들어가! 좀 들어가! 들어와서 공부 좀 해! 들어가! 얼른! 나오기만 해봐 그냥! 너 방에서 딴짓하고 있지 마! 엄마가 들여다볼 거야!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 상상의 세계에 빠져 살던 그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창문을 통해 우연히 이웃집 여학생이 목욕하는 모습을 엿보게 된 것이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여학생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본 이군. 그는 그것을 통해 이성에 대한 욕구를 채워나갔다. 바로 뒷집이었으면 평소 잘 아는 사이였을 테고 그럼 잡힐 위험도 큰데 왜 하필 그 집에 들어갔던 거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 여학생을 만나기 위해 들어갔던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럼 민호 군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여학생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 여학생을 무인도에다 데려다 놓았을 거예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춥고 배도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학생이 밥을 달라거나 춥다고 하면서 자연히 접근해오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 그 여학생을 받아주는 거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여학생을 데려 놓고도 이 친구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라든가 어떤 제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존중감이라든가 자기에 대한 자신감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을 또 수동적인 자세, 이런 자세로 얘는 삶을 살아왔고 그런 상상을 해왔습니다. 상상의 세계에서도 소극적이었던 이군이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평소에 이웃집 아주머니와 원한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군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살인이나 강도가 목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의문과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이군의 범행. 먼저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이군의 행적을 뒤쫓아가 봤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9월 14일.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군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오후 4시경 혼자서 집을 보고 있던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민훈이? 왜 이렇게 전화 늦게 받아? 엄마 없다고 놀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고 있어. 엄마 지금 집에 가는 중이니까 곧 도착할 거야. 알았지? 집에 곧 도착한다는 어머니의 말에 갑자기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군.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주방에서 사용하던 칼을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평소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봤던 여학생의 집이었다. 칼로 1차 찔렀는데 그때 피해자 아들이 자기 누나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밖에 뛰어나오니까 부모로서는 그 아들을 도망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그 학생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2번, 3번, 4번 심지어 현관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 대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피해자를 계속 찔러가지고 사망하게 됐어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던 이군. 야, 너 돈 없어? 집에 돈 있는 거 있으면 빨리 다 가져와. 그는 피해자 집에 있던 귀중품은 그대로 둔 채 피해자 아들의 저금통에 있던 현금 12,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자신의 집과 반대 방향을 택해 도망갔던 이군. 그는 범행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피 묻은 자신의 옷을 버렸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한 뒤 예전에 다녔던 독서실로 향했다. 또 자네 또.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아니야, 이건 아니야. 꿈일 거야, 꿈. 내가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 여자 앞에 가서 말도 안 먹는 인간이 친구하고도 서로 이야기도 못하고 항상 겁먹어가지고 움츠리고 사는 인간이 가서 칼 가지고 남을 두 사람이란 말이야. 그 돈을 훔치고. 이게 도대체 내가 정말 했을까? 현실과 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갈등을 합니다. 꿈이라고. 꿈이야. 꿈이야. 민우야, 빨리 일어나.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이군. 그는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집에 전화를 했다. 엄마? 나야, 민우. 너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독서실. 그래, 엄마가 지금 갈 테니까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다른 데 가면 안 돼. 알았지, 민우야? 긴장하시고요. 아저씨. 민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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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런 일을 저질렀어? 말 좀 해봐. 도대체 어쩌려고 그랬어? 어쩌려고?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사건이 발생한 지 1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된 이군. 하지만 그는 조금의 반항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이 같은 이군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계획된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했던 사건 당의 이군의 모습.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사람들은 그 원인에 대해 궁금해했는데요. 범죄를 일으킨 이군의 심리를 파헤쳐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분석팀은 이 사건을 단순 강도살인 사건이 아닌 이군의 심리적 갈등과 번민이 빚어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 나무를 한번 그려. 행동의 반응과 성격 특성을 알아보는 HTP 검사 결과 밑으로 향해 있는 작고 가는 나무줄기와 나뭇잎, 그것은 심한 자신감의 부족을 나타냈다. 그리고 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지면과 뿌리, 그것은 그의 감정이 매우 불안하며 현실 도피적인 성향임을 의미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이군. 그는 인류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길 희망하는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노점 상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아저씨도 걸르고 언니도 걸르고 언니 그냥 가면 안 되지. 골라 아줌마도 골라 잡아 5,000원. 하지만 그는 현실 세계에서 이 꿈을 실현시킬 용기조차 갖고 있지 못했다. 아줌마도 오고 아저씨도 오고. 학교 성적과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던 이군. 그는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외톨이 신세가 돼야 했다. 일상생활 역시 학교와 집만을 오가는 아주 단순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속에서 그는 점점 혼자 고립되어 갔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런다고 못생긴 얼굴 어디 가나. 아휴. 밥 안 먹어? 네, 가요. 집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는 꿈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 아이들은 아들의 학교 성적에 있어서만은 관대하지 않았다. 민우야, 너 지난번에 본 중간고사 성적표 나왔어? 아직이요. 아직은 뭐가 아직이야? 아까 엄마가 우태 엄마 만나서 얘기 다 들었어. 거짓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가서 성적표 가지고 와.
야,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너 그동안 참고도 산다고 타간 돈 다 뭐 했냐? PC방 가는데 다 썼지 너? 아니 이건 꼴찌 아니야 꼴찌. 에휴, 짐이 닮아가지고 그냥. 뭐라고요? 당신 말 다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다 말대꾸야 말대꾸가? 당신은 애한테 뭘 잘한 게 있는데? 아니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뭐야? 여자가 하는 일이 애엄마가. 이런 과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그 애의 습성을 어느 정도 알고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성적에만 모든 포인트를 맞추고 해가지고 애를 뚜기를 잡아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지. 어휴, 그래. 내가 못나서 여자친구 하나 없고 내가 공부 못해서 혼나는 거지 뭐. 누굴 탓해? 쟤 또 왔네? 지극히 내성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했던 이군. 그는 이 같은 현실 생활의 불만족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이를 억압하거나 상상이나 공상을 통해 해소해 나갔다. 야, 떴어. 뭐가 떴다 그래? 시험만 봤다면 100점만 맞는 올백맨 말이야. 이야. 야, 나 이거 좀 가르쳐 주라. 이거는 두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민호야.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렇다면 그런 그가 왜 평소 목욕하는 장면을 어떤 훔쳐보던 상황인지 여학생의 집을 얘기 좀 범행 해볼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일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분석팀은 이 여자가 범행 죽었어. 동기가 이성에 대한 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보고 이군의 성에 대한 심리검사에 들어갔다. 여자가 먼저 키스를 해왔어요. 이 남자는 평소에 좋아했던 여자라 속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그럼 이 그림은 어떤 상황이지? 저처럼 누군가를 훔쳐보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이군. 그가 우연히 이웃집 욕실 창문을 통해 여학생이 목욕하는 장면을 엿보게 된 것이다. 여학생의 집 욕실 창문. 그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이성에 대한 욕구와 학교 성적으로 인한 긴장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던 것이다. 우준아, 여기 좀 봐라. 네가 전국 12등이야. 물론 학교에서는 1등이고. 어때? 기분 좋지? 네, 다 선생님 덕분이죠. 계속 이렇게 성적 유지해. 그러면 이 서울대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알았지? 선생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자, 수고하고. 저 앉아. 선생님이 왜 널 부른지 알지? 성적표 말이야. 언제 제출할 1학기 거야? 성적표를 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이군. 언제 제출할 건데? 사건 당일 그는 성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며칠째 계속 누적된 상태였다. 이 성적표를 엄마 아빠께서 보시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겠지? 아이씨, 어떡하지? 이것도 성적표를 받아왔냐? 야, 우린 뭐 돈이나 들어서 너 옷 입히고 학교 공부시키고 하는지 알아? 야, 이럴 거면 다 때려치란 말이야. 도대체 넌 누구 아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아이, 비켜봐. 도대체! 아이고, 이거 그냥 한심해. 자,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억압이라고 리프레션 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이걸 자기 무의식 속에다가 가다 놨습니다. 그럼 이 갇혀진 억압이
세월이 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억압되어 있다가 그 억압을 제어하는 어떤 기능이 약해질 때거나 충동이 커졌을 때 이 갑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는 크게는 있는 사건이 돌발되고 적게는 어떤 비행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곧 도착한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극도의 불안 상태를 보인 이군. 바로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여학생의 집 욕실 창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평소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며 상상을 통해 이성에 대한 욕구와 학교 성적으로 인한 긴장을 해소시켰던 그곳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안부야 잘 지켜. 현실 도피하죠. 그다음 그 도피처가 어디를 차단하면은 바로 그 집을 체크한, 왜 체크하냐. 그러니까 완전 자기가 이제는 수동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가지고 나름대로 좀 뭔가 자기가 일을 주관하고 지배해보겠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눌리고 못했던 것을 그런 식으로 억지라도 해봐야 된다 이거야. 현재 이군은 강도살인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성적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렸던 이군. 그는 심리적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비극적인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이군의 경우처럼 성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인 것이다. 중고생 정도 되면 학습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공부하는 방법, 그것이 만약 부족해서 그렇다면은 그런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능이 낮다든지 하면 이건 뭐 암만 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경우니까 이제 부모가 기대를 낮춰줘야 되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지 낮은지를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죠. 그거는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 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또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해서 결국 성적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이 이 같은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부모의 잣대가 아닌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바라봤다면, 그리고 자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갔다면 이같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건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특종 사건 파일,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